I got the cash in the bags. 2007년 9월 15일 하루가 시작되는 이른 아침, 호주 멜버른. 아침 일찍 친구를 마중 나온 노부부가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인파를 헤치고 기차역 안으로 들어온 노부부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옵니다. 3살에서 4살 사이로 보이는 아시아계 여자아이가 불안한 얼굴로 에스컬레이터 옆에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소리로 빠바, 빠바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부부는 아이가 부모를 잃고 혼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영무원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무원은 바로 안내방송으로 아이의 보호자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부모는 한참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영무원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린 데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아 아이의 이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9월 16일 경찰은 아이를 실종아동센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보호자를 찾기 위해 아이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가족은커녕 아이를 안다는 사람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월 17일 경찰은 기차역에 설치된 모든 CCTV 영상을 열람합니다. 사진을 보면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남성 역시 아시아계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 중년 남성과 아이가 다른 나라에서 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출입국 관리 기록을 확인합니다. 그 결과 드디어 아이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이의 이름은 설첸쉰. 9월 13일 아이가 기차역에서 혼자 발견되기 이틀 전 아이는 아버지 설네인을 따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호주 멜버른으로 옵니다. 9월 15일 아이가 기차역에서 혼자 발견되던 날 아버지 설네인은 딸 설첸쉰과 기차역에 도착합니다. 그의 손에는 여행용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그는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가더니 허리를 굽혀 딸에게 말합니다. 금방 올 테니까 아무데도 가지 말고 꼭 여기 있어.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 설네인은 바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3살 된 어린 여자아이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이자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설네인, 당시 나이 54세, 중국 랴오닝성 사람입니다. 1996년 설 씨는 뉴질랜드 차이나타운에서 잡지사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쿵푸를 가르치는 쿵푸 선생님으로 활동하죠. 그는 중국 여성과 결혼해 딸 그레이스를 낳습니다. 2000년 설 씨는 아내와 이혼합니다. 그리고 딸 그레이스를 혼자 기르게 되죠. 2003년 설 씨는 새로운 여자친구 류 아난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지고 곧 결혼합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딸 설첸쉰을 낳습니다. 설 씨는 8살 때부터 태극권을 수련해 지금은 자신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며 자신을 쿵푸 마스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잡지사 월간지에 태극권의 정통 수행법이라는 칼럼을 쓰기도 하죠. 2004년 설 씨는 뉴질랜드 차이나타운에 쿵푸 협회를 설립해 쿵푸를 교육하기 시작합니다. 금방 소문이 나면서 많은 수강생들이 몰리고 설 씨는 꽤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쿵푸 마스터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설 씨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설 씨의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집니다. 설 씨의 쿵푸 실력은 그의 말과는 달리 형편없어 사람들은 그에게 크게 실망하죠. 하루는 설 씨가 수강생 한 명을 불러 자신이 쓴 책을 번역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수강생은 그의 책 내용 대부분이 허무맹랑한 데다 심지어 설 씨가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까지 있어 그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러한 소문은 뉴질랜드 차이나타운 내에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은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빠져나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영하던 잡지사까지 어려워져 설 씨는 금전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설 씨가 딸 설첸쉰을 호주에 버리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 경찰과 협력해 미국에 있는 설 씨의 행방을 추적하지만 그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설 씨의 아내이자 설첸쉰의 어머니인
류 씨의 행방 역시 묘연했습니다. 낯선 땅에 버려진 아이는 부모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속 실종 아동센터에서 지내게 됩니다. 9월 19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경찰은 설 씨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단서를 찾기 위해 집 안팎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리고 집 입구에 세워진 혼다 차량 트렁크에서 숨진 젊은 여성을 발견합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사라진 설 씨의 아내이자 설첸신의 어머니 류안안이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조회를 통해 해당 혼다 차량의 차주가 설네인임을 확인합니다. 류안안은 2002년 4월 19일 뉴질랜드로 갑니다. 그리고 설 씨의 집에 월세로 들어가 살게 되죠.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진 류 씨는 뉴질랜드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류 씨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뉴질랜드를 떠날 필요도 없지. 주위 남자 중에 잘 찾아봐. 친구들의 말을 들은 류 씨는 문득 집주인 설 씨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집주인 설 씨는 어리고 예쁜 류 씨에게 종종 수작을 걸어왔습니다. 류 씨는 늙고 소문도 별로인 설 씨가 집적되는 것이 너무 싫었지만 당장이라도 뉴질랜드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설 씨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곧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2003년 7월, 설 씨와 류 씨 두 사람은 결혼해 딸 설첸신을 낳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친 이들은 부부라기보다는 그저 사이좋은 아버지와 딸 같아 보였습니다. 왜냐면 설 씨가 류 씨보다 25살이나 많았기 때문이죠. 설첸신이 태어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난폭했던 설 씨는 뭐가 하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건들을 부수고 아내 류 씨에게 무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흉기를 사용해 협박하기도 했죠. 2006년, 설 씨의 횡포는 나날이 더 심해졌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류 씨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녀는 남편인 설네인을 상대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집을 나와 여성보호센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류 씨는 여성보호센터를 나와 고향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녀는 갑자기 계획을 바꿔 뉴질랜드에 남기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 설 씨의 집으로 들어가죠. 차 트렁크에서 류 씨를 발견한 뒤 이루어진 설 씨와 류 씨의 이웃 스티븐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매일같이 싸웠고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밤에는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류 씨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은 틀림없이 설 씨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계속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류 씨가 가명을 써서 다른 이성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현재 싱글이며 아이가 없고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위홍이라는 남성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그는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 아내와 딸은 중국에 있었고 일 때문에 혼자 뉴질랜드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류 씨와 송이홍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사귀기로 하고 은밀한 만남을 이어갑니다. 류 씨는 젊고 잘생긴 송이홍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후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녀는 송이홍과 자주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설 씨는 크게 분노합니다. 7월 28일, 류 씨는 송이홍의 집으로 가서 둘만의 밀회를 즐깁니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에 딸 설첸신까지 데리고 다닙니다. 류 씨는 남편 설 씨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설 씨는 도끼를 들고 송이홍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때마침 송이홍이 소총을 가지고 있어 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설 씨는 아내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그 기회만을 노립니다. 9월 11일, 류 씨는 딸과 함께 다시 설 씨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도대체 왜 자꾸 그가 있는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까요? 이날 밤 설 씨는 넥타이로 아내 류 씨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차 트렁크에 그녀를 밀어넣습니다. 밤 12시 47분,
설씨는 집을 나와 ATM기에서 돈을 모두 인출한 뒤 딸과 함께 호주로 갑니다. 그리고 멜버른 기차역에 딸을 버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사건 발생 후 설씨의 차에서 숨진 유씨를 발견한 경찰은 미국 인터폴과 공조해 즉시 설내인을 수배합니다. 경찰은 설씨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현상금을 걸고 시청률이 높은 TV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사진을 공개하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합니다. 그러자 미국 휴스턴, 빌럭시, 모빌 등지에서 설씨를 봤다는 목격자들의 제보가 쏟아지지만 매번 경찰이 해당 장소에 도착하면 이미 그는 그곳을 떠난 뒤였습니다. 2008년 2월 28일 애틀란타 근처에 사는 중국인 노동자 몇 명이 해당 현상금 전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단 속 인물이 자신들의 동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들은 바로 경찰에 전화하지만 영어가 유창하지 못했던 탓에 경찰은 그들의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그들은 상의 끝에 힘을 모아 설씨를 붙잡은 뒤 직접 경찰서로 끌고 갑니다. 설씨는 경찰에게 자신은 설내인이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고 맙니다. 경찰은 그가 가지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통해 그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는 바로 설내인이었습니다. 반년 동안 미국에서 숨어 지내던 설내인은 결국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2008년 3월 9일 미국 정부는 설씨를 뉴질랜드로 추방해 뉴질랜드 경찰에 인도합니다. 2009년 7월 31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설씨가 지속해서 아내를 괴롭히고 위협한 증거들을 제출하며 설씨가 범인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설씨는 자신의 혐의를 일체 부인합니다. 아내는 저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깨끗하지 못한 여자죠. 하지만 전 그녀를 사랑해요. 절대 그녀를 해치지 않았어요. 사실 부검 당시 류씨가 입고 있던 속옷에서 설씨를 포함한 남성 3명의 DNA가 검출되지만 경찰은 설씨를 제외한 다른 2명의 남성이 누구인지 찾지 못했습니다. 설씨는 그 2명의 남성 중 1명이 범인일 것이라며 범인은 아내의 남자친구 송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2명의 배심원단은 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죄를 판결해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난 뒤 설씨는 매우 화가 난 얼굴로 불공평하다며 소리치고 난동을 부립니다. 결국 그는 법원 보안요원에 의해 끌려 나오게 되죠. 2020년 교도소에 수감된 지 11년이 지나고 64세가 된 설씨는 마침내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2007년 10월 6일 설첸씨는 어머니의 유해를 들고 중국 창사로 돌아와 외할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어린 설첸씨를 돕기 위해 여러 기관에서 기부금 4만 뉴질랜드 달러, 우리 돈 약 3,300만 원을 외할머니에게 전달하지만 설첸씨의 외할머니는 기부금을 모두 거절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날, 아버지로부터 낯선 땅에 버려진 아픈 기억은 모두 잊고 설첸씨이 외할머니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